네, 오늘은 좀 특별히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또 사용하기 앞서서 우리가 영어를 올바르게 배워왔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올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그에 앞서서 영어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영어를 대하고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는 우리가 쓸모 있는 영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해서 모든 과정에서 다 영어를 배우고 지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영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어가 과연 쓸모 있는 영어인가? 쓸모 있는 영어인가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 제대로 쓸모 있는 영어를 배우지를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심지어 또 많은 대학에서는 또 영어가 대학에서도 대학 과정 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영어 공부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는 영어를 학문으로 또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영어로 배웠습니다. 영어가 정말 그때 그 어릴 때야 영어가 과연 영어 이런 학문이 있고 교과가 있구나. 그럼 뭐 공부 그냥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배웠기 때문에 뭐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때 영어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또 학교에서 그 운영하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영어 공부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는 영어를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를 대하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이 영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고 도구이기 때문에 좀 더 쓸모 있게 사회에 나가서 이 언어를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로? 예. 소통,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죠.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고 일찍 어린 나이부터 그런 그 어떤 교육 방침이나 그런 학습 태도를 강조를 했다면 아마 어릴 때 우리들도 영어를 좀 더 쓸모있는 효과적인 영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어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쓰는 영어는 도구이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고 원어민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고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기 위한 도구이지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으로 쓰는 사람은 언어학자나 영어 언어학자라든지 또 기타 언어학자들이 대하는 태도이지 우리는 결코 영어를 뭐 학문이나 뭐 어떤 그 연구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건, 내가 이 영어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해서, 원어민과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장문하고, 또 뭐, 듣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 태도가 정말 시험 위주의 영어, 학문으로서의 영어, 어떻게 하면 더 점수를 더 맞을까의 영어. 근데 그런 식으로만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실제적으로 영어를 외국인과 막상 부딪혀서 여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또는 그들과 이메일도 주고받으려 하면 막히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제가 30년 동안 영어 문화권에 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태도가 잘못됐구나.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정립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대하는 태도나 방침이나 방향을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쓸모없는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가 쓸 수 있는 영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제2 외국어를 그대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인도라든지, 싱가포르, 저쪽 뭡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보면, 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분명히 자기들의 모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영어를 근데 그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영어를 공부한 과정은 거의 우리들이 소비한 그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정말 월등히 잘하는 실력이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볼 때 영어를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외국어를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정말 일찍부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의 경우는 그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그 카투사로 그 공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투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는 저는 물론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카투사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카투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영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의 영어 실력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카투사에 들어가서 크게 느낀 바가 좀 있었어요. 그 영어 문화권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건 이제 그게 처음 아닙니까? 그 영어 문화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살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같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보면 제가 1병이었을 때 또 2병 1병이었을 때 보면 장상병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성씨만 기억하는데 이분은 근데 상병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겠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은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GI들과 대화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영어가 자연스럽고 또 내용이나 내용 전달하는 거나 또 듣는 그런 리스닝도 보면 굉장히 아주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듣고 그래요. 그래서 참 부러워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장상병님, 이게 영어가 어떻게 하면 저도 좀 잘 실력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그냥 일단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려고 노력하고 또 대화할 때도
말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자주 쓰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다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야 정말 대답치고는 뭐 내가 좀 더 좀 획기적인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른 그 어떤 예가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제 동기 중에 연세대 상대를 다니고 있는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기가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 동기가 영어를 쓰는 방식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밑에 좀 써놨는데, 뭐라 그럴까요? 저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확 많이 틀렸어요. 저는 그래도, 영문학과 출신이고, 또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고, 그래서, 제가 쓰는 영어 또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연대 상대를 다니던 이 친구는 영어를 쓰는 걸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발음이나 뭐 억양이나 무슨 뭐 이런 그 높낮이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요. 이게 별로 오히려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높낮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또 GI와 소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소통도 잘할 뿐만 아니고 듣기도 잘하고 또 쓰기도 잘하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영어를 쓰는 거를 이제 관찰을 좀 이렇게 해봤더니만 그 친구는 영어를 여기 밑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써요. I want to go to school. However, I cannot afford to pay tuition. So, probably I would not take the entrance exam.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것도 천천히 말합니다. 빨리 말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I want to go to a college. However, however 이런 말도 안 쓰지. 표현이 그냥 but, I cannot afford to pay a tuition, so maybe I would not take the entrance exam. 이런 식으로 써요. 또박또박. 근데 말을 잘 이어갑니다. 말을 아주 부드럽게, 말만 계속 이어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요. 그런 반면에 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 영어를 그렇게 그때는 이런 식이에요. 밑에 나왔지만 I want to go to college but can't afford pay a tuition. So probably, maybe보다는 좀 더 유식한 단어. Probably I won't, 이것도 won't 그래. I won't take an entrance exam.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좀 다르죠. 지금 벌써 하는 방법이. 저는 발음에 신경 쓰고 억양이나 이런 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뭐 말도 미국인들처럼 I wanna 이렇게 뭐 I'm gonna, I wanna 또는 I cannot 이렇게 안 합니다. I can't I won't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대화가 소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고 잘 알아듣고. 근데 저는 뭐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냐 하면 미국인들처럼 말하고 미국인들처럼 이게 미국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흉내 내려고 굉장히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던 거죠. 미국인들의 발음법, 억양 또는 무슨 뭐 어떤 말연, 높낮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좀 더 유식한 단어 그 쉽게 말하면 좀 더 어려운 단어, 유식한 단어 완전히 그냥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참 잘못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 친구가 영어를 쓰는 방법을 보고서 정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혹시 영어를 지금 잘못 쓰고 있지는 않나. 왜 제가 또 이런 저 친구를 더욱더 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냐 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 원래 하던 식으로 미국인을 흉내 내려고 하는 영어, 유식한 단어를 쓰려고 하는 영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영어를 쓰다 보니까 말의 핵심을 잘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또 문장을 계속 잘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고서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영어를 저렇게 해도 짧은 문장으로 또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발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알아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길게 자기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연결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겠구나. 발음이나 억양에 신경 써서 또는 문법에 신경 써서 또는 길게 어떤 멋있는 유식한 단어로 길게 쓰려고 복잡하게 문장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저의 그 어떤 영어 학습 방법이 완전히 여기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지금 다른 예도 하나 더 나오죠. 이게 보시면은 또 다른 예라고 나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You are my roommates at this barracks, or at this room 이렇게 썼어요. at this barracks란 말도 안 썼을 거예요. at this room. You and I use this room together, and so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clean this room often. Therefore, we do not take any blame from any surprising captain inspection.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든지 좀 더 화려한 어떤 용법, 좀 복잡한 그런 어떤 표현법,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유식한 단어, 뭐 하여튼 이런 데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또 단어의 발음, 억양에도 더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s you know, 뭐 알다시피, 이거 군더더기거든요, 이런 거 다. 근데 또 썼어요. 그냥 군더더기도 넣어가면서 좀 더 뭐랄까요, 잘하는 걸 보이려고. we are comrades 이런 또 뭐 좀 더 유식한 단어를 그냥 뭐 fellow soldier 하면 될 거를 using the same barracks, room이란 말도 안 썼어요. same barracks, 뭐 물론 군사 용어지만 which makes us responsible. 이거 보세요. 관계대명사까지 써가면서 makes us responsible for cleaning this bunker. 이렇게 뭐 frequently, often이란 말도 안 써요. frequently 이렇게 그런 것만 찾아갖고. 그 다음에 that is the way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어체적이죠. 어떻게 보면 that is the way 뭐 물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긴 쓰지만 that is the way we could avoid any punishment. 이 가정법의 어떤 그 조동사까지 써가면서 we could avoid any punishment when our company captain inspected here by surprise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문장 자체가 복잡하게 많이 꼬여 있죠. 예, 관계사가 들어가고 뭐 그죠? 문어체적인 표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또 걔네들이 봐서는 좀 더 전문적인 단어를 쓰려고. 또 발음도 아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느껴지지만 발음도 좀 더 걔네들 표현하는 그런 발음에 가깝게 노력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내용,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이나 핵심에 신경을 잘 못 써요. 왜? 표현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핵심에 신경을 잘 못 쓰게 되죠, 당연히. 효과적인 전달이 뭘까?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들을까 하는데 더 신경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장상병이 말했듯이 저는 뭔가 뭐 어떻게 뭐랄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신경 썼지 뭐랄까요, 좀 시간과 더불어서 내가 좀 더 그들과 많이 대화하고 내가 그들에게 좀 더 많이 글을 쓰고 또 좀 더 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하는 그런 노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과연 애를 썼던가? 예, 처음에는 좀 몰랐어요. 근데 군대 생활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려고 저도 많이 애를 쓰면서 말문도 트이고 또 리스닝도 트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상병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좀 더 그 영어 문화권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애를 써라.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좀 더 많이 글을 쓰고 좀 더 많이 그들 얘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트이고 말하는 방식도 다듬어지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물론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일 수 있는데 정말 미사여구, 화려한 단어, 복잡한 용법, 그리고 복잡한 문장 형식을 피해라 이거죠. 사실 우리가 시험 위주의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뭐 문장 형식 1형식에서 5형식 사이에 이러한 문장 형식을 썼을 때 어떠한 문법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문법과 그 형식에 준해서 어떤 뭐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복잡한 용법이 나왔을 때 이런 복잡한 용법을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용법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복잡한 용법이 나오면 요거는 좀 더 많이 좀 쓰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not so much A as B라든지 뭐 not A B until B라든지 하여튼 또는 so that 뭐 하고 나오고 that 나온 용법이라 무슨 그런 용법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용법을 많이 써서 영어를 표현하는 게 더 멋있겠구나,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잡한 용법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이거예요. 화려한 단어, 유식한 단어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하려면 쉬운 단어를 써서 쉬운 단어는 상대방도 원어민도 빨리빨리 알아듣거든요. 더 빨리 알아듣거든요. 또 쉬운 문장 형식을 상대방도 원어민이지만 더 빨리 알아들어요. 복잡한 5형식 문장보다는. 예? 뭐 1형식, 2형식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단어만 쓰고 또 단어의 발음이 막 그냥 단어의 발음을 막 신경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을 놓치고 어떤 그 소통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발음 걔네들이 쓰는 발음에 막 쫓아가려고 하고 억양에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단어 그러면서도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 간단한 표현을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대신에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강조해서 그 내용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도록 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잘 알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발음이 좋고 아무리 억양이 좋고 아무리 단어에 대해서 해박하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내 얼굴부터 보고 물론 얼굴을 안 보고 있는 화상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전화로 주고받더라도 벌써 우리가 외국인인지 금방 상대방 원어민을 압니다.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외국인처럼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본 1세대, 2세대 이렇게 보면 우리 1세대는 절대로 그들이 외국인으로 우리를 본국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히 대화하다 보면 금방 외국인들이 상대방이 우리가 외국인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가 어차피 외국인이고 상대방도 우리가 외국인인지를 능히 벌써 한두 마디 하면 벌써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현법,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발음이나 억양, 거기에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을 막 따라 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의 핵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답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외국인답게 편안하게, 발음도 저쪽에서 I won't 그래도 나는 그냥 I would not, 또 I can't 그래도 I cannot 이렇게 그냥 풀어서 쓰세요. 우리 상대방이 그게 더 잘 알아들을 것 같고 내 발음이 좀 불안할 때는. 그러면 I'm gonna 할 필요 없습니다. I am going to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표현도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 좀 다시 또 나오네요. 발음, 억양, 단어가 잘못 쓰일까 두려워하지 말고, 문법에 맞지 않을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 또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거 단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또는 이거 혹시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을 편지 하나 못 쓰고 평생을 그들하고 대화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발음이나 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발음이 조금 너무 이상해서, 이거 이렇게 말 쓸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벌써 말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또 상대와 대화가 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법, 막 말하면서 문법을 막 생각하여 머릿속으로 뭐 이경식, 이형식, 삼형식 뭐 이렇게 생각하자. 거기에 신경 쓰죠? 이거 내가 명사를 쓰는 게 맞나? 뭘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벌써 중요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또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대화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아시죠? 인도인들.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인도인, 아프리카인들. 이 사람들, 인도인들은 물론 뭐 제2외국어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자기네 본국어가 있지만 여기에 사는 인도인들 보면 영어 발음, 억양이요? 아주 엉망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혹시나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인도인들 쓰는 발음, 저희 오히려 못 알아들어요. 잘. 하도 억양이나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국 백인들이나 이 원어민들은 정말 잘 알아들어요. 왜? 억양이나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단어나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잘 연결할 수 있는, 대화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발음이나 억양에 이게 신경 쓰고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원래 원어민들은 정말 인도계 아메리칸들이나 인도인들이 쓰는 영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나 억양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아프리카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프리카에 쓴 영어들이 보면 영국식 영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발음에 신경 안 쓰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어떤 억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원어민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표현적인, 밖에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더 항상 대화할 때나 글을 쓸 때 신경을 쓰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들고 좀 그렇더라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문법에 신경 쓰지 말고 왜 내가 이런 문법이 맞을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문법에? 이게 신경 쓰다 보면 벌써 말하는 타이밍 다 놓치고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뭐 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본인은 원래 내가 말해야 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를 대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영어를 도구로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빨리 독해하고 핵심을 잘 집어서 영작하는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갖고 가르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영어. 시험 말 그대로 시험. 그리고 그게 영어가
하나의 교과서고 학문이에요. 교과서고 학문의 영어는 사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까먹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어릴 때부터 글을 쓸 수 있는,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나중에 사회에 나오다 보면 영어로 된 문서, 뭐 원서라든지 또는 뭐 영어로 된 다큐멘트라든지 영어로 뭐 또 그 원어민하고 어떤 펜팔을 한다든지 뭐 또 글을 주고 받으면 다 그 이메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실용적으로 잘 빨리 독해할 수 있는 거,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영어를 fast reading이나 rapid reading에 신경을 쓰게 합니까? fast reading이나 rapid reading, 즉 속독이죠. 속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주위에서 권유하거나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공부하는 방법을 거기서 가르치거나 또는 거기에 신경 쓰라고 유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에 나오고 나면 내가 여러 가지의 영어로 된 뭐 서류나 무슨 글이나 또는 원서를 자꾸 원서를 택하죠. 어떤 책을 집어도 해외에서 어떤 그 영어로 된 책을 사서 보게 되면 그 영어로 된 원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빨리 읽으면서 빨리 읽어서 내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읽기에 대한 거, 속독에 대한 공부 또는 그런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가르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사회에 나가서 특히 영어 문화권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은 이 독해, 빠른 독해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낍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또 글을 쓸 때도 빨리빨리 쉽게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쓸모 있는 영어라는 거는 빨리 독해하고 쉽게 글을 써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읽어야 될 거는 많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의 글을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해서 제가 필요한 그 지식을 갖다가 제가 사용하는 어떤 일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읽어야죠. 속독해야죠. 그리고 또 그거를 잘 전달하려면 아시죠? 어려운 단어 쓰고 문법에 맞냐 문법이 안 맞냐 이거 따지면서 작문하다 보면 절대로 영어를 효과적으로 작문하는 그런 능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해할 때요. 매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똑같은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어려운 단어를 찾는다?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그 똑같은 단어가 물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궁금하죠. 그렇지만 추측하고 해서 4번, 5번 나왔을 때 그때 사전을 집어서 찾아보세요. 그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시간도 세이브되고 시간 세이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페이지 읽는데 뭐 3시간씩 4시간씩 간다? 그럼 그 영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봤다. 첫 번째 봐도 몰라. 이 단어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뜻일 거야. 4번째, 3번, 4번, 4번째. 이제는 찾아봐라 이거죠. 한 번 더 나오니까. 근데 찾아보고 보통 그렇게 4번, 5번 나왔을 때 찾아보면 그 단어 잘 안 잊어버립니다. 특히 재밌죠. 잘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그런 영어 학습을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속독에 대해서도 영어를 볼 때 한 페이지를 보는데 내가 아이스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눈을 한번 딱 글에 위에 두었을 때 2단어를 한번 딱 캐치하는 것보다 4단어, 5단어를 한번 딱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속독의 어떤 기본인데, 한 번 딱 눈동자를 딱 굴렸을 때 두 단어가 탁 눈에 들어온다. 속도가 느린 거죠. 세 단어, 네 단어가 탁 나오면 벌써 속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팬을 기르는데, 트레이닝 하는데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그 속독이 익숙해지면 한 페이지를 읽을 때 그냥 사선으로 읽게 됩니다. 사선으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실용적인 이 언어가,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언어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시간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하여튼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30년 동안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또 영어 문화권 내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고 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 AFKN도 있고 요새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뉴스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드라마나 무비나 모든 걸 보면서 좀 많이 그 영어 문화권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놓으세요. 많은 시간 노출시키다 보면 영어가 또 늘게 됩니다. 영어 문화권에 자기 자신이 노출이 안 되고서 영어가 더 늘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속독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인데, 영화를 볼 때 캡션을 달고 한번 보세요. 캡션을 달고 영어 드라마나 무비를 보다 보면 또 속독이 좀 더 늘게 됩니다. 그거는 뭐 필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잔소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